변호사님, 건설 분쟁에서는 감정이 판결문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다가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해버려서 손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 과정에서 기성고율이 얼마냐, 즉 이 공사 몇 프로나 했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발주자가 더 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업체가 받을 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 감정서인데, 감정서에서 이 공사는 70%입니다 80%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판사들은 거의 전문가의 의견인 이 감정서에 나와 있는 기성고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겠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객관적으로 쓴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즉 감정서에서 기성고율 몇 프로 나왔는지가 승소 혹은 패소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건설과 관련해서 소송에 가실 때는 이 감정이 중요하다던데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노심초사하시죠. 그런데 이 감정이 굉장히 우리 측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감정인을 만났더니 우리랑 또 생각이 달라서 너무 억울하게 좀 불리하게 나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러한 감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어떻게 만회해야 되냐, 바로 우리 측의 변호사가 이 감정서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위험을 커버해서 안정적으로 승소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 다른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님 대단하시다고 하시던데 법원 감정서를 완전히 뒤집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정말 역사에 남는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발주자가 커다란 상가 건물, 굉장히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을 지어주세요 라고 공사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 공사업체가 공사를 한 80% 정도 해놓고 돈을 더 달라 하면서 공사를 중단해 버렸어요. 근데 이 공사 비용이 50억 정도 됐는데 50억에 달하는 공사 대금이 거의 다 나간 상황이었어요. 49억 정도가 나간 상황. 근데 공사는 80%밖에 안 해놓고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발주자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안 줬다라는 거를 빌미로 삼아서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이 큰 상가 건물을 빨리 분양하거나 혹은 임대해서 임대차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완공이 지연되는 이 기간이 몇 개월만 돼도 정말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수십억 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 건물도 굉장히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주자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업체랑은 계약을 해제하고 나 손해배상금을 받아달라라고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공사 비용이 거의 99% 나갔는데 공사는 8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지급 대금을 반환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지체 상금도 다 배상해 주세요 라고 소송에서 주장을 했죠. 근데 이 소송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난관이 바로 감정인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어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기 때문에 건설 감정 기준에 맞춰서 기성고율을 당연히 감정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료도 납부하고 감정이 나올 때까지 현장 조사도 하고 정말 골조만 올라가 있었지, 뭐 창문도 하나도 안 달려 있고 인테리어는 정말 시작도 안 한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한 80% 이하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감정인이 감정서를 어떻게 썼냐, 50억 공사에서 공사업체가 지출했다고 지금 갖다 준 영수증이 한 49억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99% 한 거예요. 기성고율 99%. 이렇게 감정서를 쓴 거예요. 이 감정인이 피고 측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피고 측이 막 갖다 준 영수증, 이런 영수증이 사실 우리 현장에 정말 다 쓰인 영수증인지도 확인이 안 되죠. 근데 그 영수증을 기초로 해갖고 49억이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99% 공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감정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원 건설 감정 기준에도 완전히 안 맞는 오류가 있는 기성고율 산정 방식이고요. 대법원도 이런 식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건설 감정 기준에 따르면 지금 공사업체가 지출한 금액에다가 향후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해야 돼요. 이게 분모가 되고 그 분자로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얹어서 그 비율을 나눠서 산정한 것이 바로 기성고율로 산출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피고가 49억 지출했으니까 49억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감정을 뭐하러 하나요? 그냥 피고 영수증 가지고 기성고율 다 따지면 되지. 감정인 선정해서 감정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감정서를 작성해서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이 감정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된 감정이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달라고 계속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변호사님, 이 감정 잘못된 건 알겠는데 법원이 재감정 인용 안 해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정 보완 신청을 해도 이 감정인은 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줄 써가지고 오면 끝이에요. 아무런 답변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감정서를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서를 직접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감정서는 이러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 정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정확한 건설 감정 기준과 대법원 입장에 따라서 이 건물의 기성고율을 따진다면은 뭐가 얼만큼 됐고 뭐가 안 됐고 이게 내역서상 얼마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속 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항목에 얼마였는지까지 쫙 다 썼어요. 그렇게 써서 법원에 내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감정을 할 수가 있다. 직권으로 기성고율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부께서 직접 감정서를 써주십시오. 이 기성고율을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엄청나게 피력을 했어요. 그러면 흔하지 않은 사례인 건데요. 그 재판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할 정도라면?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대부분 감정인이 감정서 작성해가지고 나오면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감정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감정서를 뭐 제가 무슨 수로 뒤집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거의 이 감정서의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채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감정서를 재판부가 직접 써달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는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 재판부가 대감정을 인용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감정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한 감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저희 주장이 낱낱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기성고율 저희가 주장한 그대로 80%. 그래서 반환해야 될 그 대금 얼마, 지체상금 얼마 해서 저희가 청구 취지로 쓴 금액을 1원 단위까지 이자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100% 승소. 와. 의뢰인분께서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이, 그럼요. 이 1심만 이긴 게 아니라 그대로 2심까지 다 이겨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 의뢰인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이 당시에 상대방이었던 그 건설사를 상대로 제가 제기한 소송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다른 현장의 피해자분들도 저한테 소송을 맡기셔가지고 제가 그 사건들을 족족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건설사는 정말 최은영 변호사다 하면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 거야. 아마.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송사에 휘말리셨을 때, 즉 소송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소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일반인분들, 피해자분들께서 법률에 관해서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소송은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고 또한 많이 이겨본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가장 위험 부담을 줄이는, 즉 승소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즉 경험 많은 변호사 찾아가셔서 열심히 수행해 줄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주임을 맡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